네, 여러분들 아마 3월 모평을 보셨을 텐데, 간단히 총평을 좀 해드리면, 뭐, 다 봐서 아실 겁니다. 뭐, 바로 시험 보자마자 그날 저녁에 다 인터넷에 떴을 테니까, 그쵸? 네, 뭐, 영어는 어려웠다고 하지만, 수학은 그냥 보통이었습니다, 난이도가. 그러니까 난이도가 보통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크게 이렇게 걸림돌 될 만한 문제들이 없었어요. 난이도가 엄청 높아서, 와, 이건 진짜 절대 못 풀겠다,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난이도는 작년 수능 비교해서 난이도가 쉬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되게 웃기게도 작년 거에 비교해서는 쉬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00분이란 시간 변수가 들어가면 그냥 그럭저럭 보통 난이도였다. 그러니까 쉬웠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보통 난이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수능은 100분이란 시간 변수를 추가하면 어려웠던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뭐 사관학교도 보고 경찰대도 보고 이럴 테니까 사관학교 경찰대 작년의 시험에 비해서도 이 시험이 훨씬 더 쉬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공통 과목은 수원 수투 딱 11문제씩 출제를 했어요. 22문제를. 항상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선택 과목은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자체는 특별히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근데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지만 요즘의 문제 트렌드가 수능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택 과목의 난이도를 쉽게 가고 공통 과목의 난이도를 어렵게 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도 그랬고 작년 사관도 그랬고 계속 그렇거든요. 육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올해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도 그럴 거고 올해 여러분들이 보는 사관학교 뭐 다 공통 과목의 난이도가 올라갈 거다라는 거는 좀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수투에서 보여드렸던 어떻게 보면 증명을 다 해드렸던 공식들과 그 다음에 성질들이죠. 그 성질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가 문제풀이의 속도를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통 과목은 어떻게 보면 22번 같은 경우는 실제 정답률이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뭐 EBS 같은 경우는 평균을 낸 것 같긴 해요. EBS 같은 경우는 22번에 그 정답률이 3.5%, 4% 정도 된다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택 과목별로 분리를 해놓은 이제 사이트들 있잖아요. 뭐 이제 대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이트도 있는데, 그런데 보면 확통을 택한 친구들은 22번의 정답률이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미적 택한 친구들은, 실제 미적기하 택한 친구들은 정답률이 한 6, 7%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 과목에 따른 어떻게 보면 실력 차이가 확실하게 난다라고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선택 과목도 나중에 지나고 나서 전범위가 되면 선택 과목도 실제 미적분보다는 확통이 쉽습니다. 왜? 그래야 점수 보정을 할 때 확통 선택한 들이 그나마 좀 더 유리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미적 택한 친구들은 나중에 미적이 좀 더 어려울 거다라는 거 좀 감안을 좀 해두시고. 그래서 이번에 3월 모의평가는 선택 과목은 그냥 평이했고요. 그 다음에 공통 과목은 보통이었다. 그러니까는 선택 과목에 비해서는 공통 과목이 조금 더 어려웠을 거다라는 게 그냥 전체적인 여러분들 총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공부의 방향성을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공부의 방향성. 어떻게 이제 내가 이 공부를 해나갈 거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니까, 뭐, 주요 문항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요 문항. 근데 주요 문항들을 보여드리는데, 해설제 풀이법도 있을 거고, 저는 이제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풀이법 어떻게 보면, 저도 시간을 딱 쟀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뭐 미적기 확통을 다 풀어야 되는 거라서, 그냥 선택 과목을 제외한 공통 과목은 시간 재고 저는 50분에 그냥 풀겠다라는 걸로 그냥 풀어봤어요. 그래서 딱 생각나는 대로 풀었었기 때문에 해설지랑 다른 풀이법도 있을 거고 이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항상 시간 변수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해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거다라는 거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우선은 4점짜리부터 볼 텐데, 다 안 풀 거야. 뭐, 9번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거의 뭐 한 60, 70% 돼요. 이 9번 같은 경우는 4점이지만. 근데 이제 9번도 제가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9번 보세요. 이게 이제 22번도 그렇고요. 다 미적분 문제, 수투에서 미적분 문제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수투 수업할 때도 그랬지만, 수투는 뭔가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고, 뭔가 성질 가지고 문제가 풀리면 되게 쾌감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수어는, 저도 지금 여러분들하고 수업하고 있지만 재밌다가리 하나도 없습니다. 요번에 수업 문제도 보면 그냥 다 노가다잖아요. 그쵸? 다 대입해서 나열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되게 한심해 보이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추론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입해서 규칙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뭐 수호는 재미가 없긴 한데 얘 봐봐. 지금 이 fx라고 하는 이 자체의 식을 여러분들 보시면 x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얘가 x 이퀄 a, x 이퀄 b에서 극대래요. 근데 극대 값이 서로 같대요. 그럴 때 실수 피해 값 구해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 그래프는 뭔지 알 겁니다. 뭐죠? 그냥 절대값 없는 그래프를 그려서 평행이동에서 올린 다음에 접어 올릴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p인데 제가 스투 수업하면서 계속 강조를 했었지. 이거 미분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보통은 다항함수에서의 그래프적인 해석을 할 때 상수항은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이건 그냥 평행이동이에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이라서 이건 없다고 놓고 지금 y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리고 p만큼 올릴 거야 이제. 우린 p 값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는 이렇게 주어질 거고 그 다음에 얘 없다고 놓으면 뭐가 되는 거지? 0에서 중근, 3에서 실근입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3일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를 이제 우리는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릴 거거든요. 근데 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바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건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케이스 분류해서 여러분들 해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P가 음수여서 끌어내렸다고 친다면 그래프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돼서 접어 올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4차 그래프처럼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극대값이 하나밖에 없어. 그쵸? 근데 극대값이 두 개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얘를 끌어올려서 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얘 끌어올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어쨌든 올라갈 거고 그리고 얘 접어 올려서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얘 극대, 얘 극대 이 두 개의 극대값 서로 같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건 다 됐네? 이거 뭐겠어요? 얘를 끌어올려서 접어 올린 그래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놈도 극대값이 될 거고 이 놈도 극대값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높이가 서로 같으려면 변곡점이 어디 있어야 돼? X축에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럼 변곡점 X축에 있어야 되는 거고 뭐 변곡점 개념을 굳이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결과가 몇 되는 거죠? 이 비율 관계상 그냥 2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얘 2가 될 거니까 얘 값은 몇이니? 라고 얘기하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8, 2 집어넣으면 12니까 이거 마이너스 4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놈과 이 놈의 중앙점만큼만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냥 P는 바로 몇이라고 나와야 돼? 2입니다 라고 주어질 거고 얘에 대한 해석은 바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푸는데 1분도 안 걸으셔야 됩니다. 4점짜리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보통 그래프를 문제 여러분들이 보면서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비율관계, 성질들은 써보셔야 돼요. 직접 써보시고 본인 걸로 만드셔야 그게 이제 문제풀이의 속도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이따가 22번도 보여드리면 22번도 실제 5분도 안 걸리죠, 문제 푸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따지면 22번 문제도. 근데 다 이런 성질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10번도 봅시다. 요즘에 10번 같은 문제 출제 많이 합니다. 수능도 그렇고 경상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뭐냐 하면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고 거기에 몇이라고 돼 있죠? A에 4번째 항이랑 6번째 항을 더한 게 이게 결과적으로는 8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시그마 K가 1서부터 9까지 AK가 몇 대입니다? 27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 문제에서 이제 10번째 항 구해보세요. 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첫째 항하고 공차만 알면 되는 거니까 미지수가 몇 개죠? 2개입니다. 그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할까? 2개 필요하고 식 2개 줬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이런 문제 유형을 출제한다는 게 뭐냐 하면 이건 우선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조금 꼴보기 싫어요. 그렇죠? 근데 꼴보기 싫어서 얘는 케이스 분류는 그래도 총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올까? 3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야. 왜? 공차가 양수니까. 이게 양수인데 이게 음수일 수는 없거든요. 그잖아. 제가 수업할 때 뭐라 그랬어? 직선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공차가 양수면 얘는 이렇게 n축에서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당연히 뒤로 갈수록 증가함수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가 크기 때문에 얘가 양, 얘가 음일 수는 있지만 그잖아. 얘가 양, 얘가 음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얘는 케이스가 총 3가지 케이스일 거야. 뭐겠어? 둘 다 음수일 때.
하나 음수, 얘가 양수, 그 다음에 둘 다 양수일 때 이렇게 케이스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될 거고 그거를 감안하고 가셔야 되긴 하는데 지금 이것도 원래는 여러분들이 캐치가 돼야 돼요. 뭐죠? 이거 등차수 합공식을 쓸 거 아니야. 그 합공식 써버리게 되면 얘는 2분의 항의수 몇 개? 9개. 그 다음에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이 되고 이 결과가 27입니다 라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A의 1 더하기 A의 9가 몇 남아버리죠? 6 나옵니다. 6. 이렇게. 근데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가 보여야 되는 거지? 9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의 합은 결과적으로는 누구와 똑같아? A의 4번째와 A의 6번째 항과 똑같습니다. 얘와 똑같은 식의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잖아. 등차 중앙에서 그런 거잖아요.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얘와 얘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식이 그냥 바로 A의 4번째 항의 절대값 더하기 A의 6번째 항의 절대값이 8인 거와 A의 4번째 항과 A의 6번째 항을 더한 게 6입니다 라고 주어지는 게 딱 나조건을 가지고 푼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케이스는 이거 둘 다 양수인 건 말도 안 되고 둘 다 음수인 것도 말도 안 돼요. 그쵸? 그럼 얘는 음수고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A의 4 더하기 A의 6은 몇입니다? 8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쓰셔서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구하시면 우리는 4번째 항과 6번째 항이 나오겠지. 그쵸? 근데 이것도 제가 수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그냥 계산만 볼게요. 이거 연립하면 A의 4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 6번째 항이 몇이 나오죠? 7이 나옵니다. 그럼 이 두 개씩 가지고 우리는 공차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그럼 공차가 몇 나오죠? 공차 4 나오거든요. 그럼 또 여기서 10번째 항 찾으려 했으니까 또 첫 번째 항 찾아가지고 A 플러스 9D라고 풀면 안 됩니다. 그쵸?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는 바로 뭐라고 들어가야 돼? A의 10번째 항은 A의 6번째 항 더하기 4D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써서 그냥 첫 번째 항 보지 않고 들어가서 10번째 항 찾아내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그냥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넘기면 11번입니다. 11번 문제가 제가 아까 시간 제곱 풀었다 그랬잖아요. 시간 제곱 풀 때 저를 피말리게 했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확실히 시간 제곱 풀었더니 저도 빨리빨리 풀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저 이거 문제 옳은 줄 알고 이것만 가지고 진짜 엄청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11번 때문에. 왜 그러냐면 잘못 봤거든요, 문제를. 그래서 이중구도가 나와서 이거 뭐야? 이거 문제 옳은데? 이거 글거가 좀 왠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 눈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눈이. 거기서 왜 그러냐면 AB가 2루트이고요. BC가 2루트 3이잖아요. 근데 왜 BC를 나는 AC로 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AC를 2루트 3이라고 놓고 이거를 코사인 법칙 쓰고 막 그랬더니 이중구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문제 이상한데? 그러면서 계속 저를 귀찮게 했던 문제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잘못 봐서 크게 문제가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는데 우선은 얘는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삼각형 APC의 넓이를 구하시오요. 이쪽 삼각형 넓이 구하시오죠. 이쪽 삼각형.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오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기본적으로 뭐죠? 밑변 곱하기 높이를 쓰거나 2분의 1. 안 그러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쓸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지를 보고 이제 거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문제들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문제를 쓸 거지만. 그럼 먼저 첫 번째는, 이 넓이를 구하려면, 어쨌든 이 변의 길이도 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 변의 PC의 길이도 구해야 될 것 같고, 그잖아. 안 그러면 AP의 길이를 구해야 될 것 같고, 즉, 세 변의 길이 중에 두 변의 길이를 구하고 또 하나의 각도 하나를 찾아서 우리가 얘에 대한 2분의 AB 사인 세타로 들어가는 게 좀 더 편하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밑변 곱하기 높이보다는. 그잖아. 그럼 먼저 우리는 B도 찾아야 돼. 그리고 각도 하나 찾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 각도를 찾는 게 편할까? 이 각도를 찾는 게 편할까라고 하면 이 각도가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이유는 왜 그렇죠? 실제 하나의 각도가 어쨌든 특수는 아니지만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 각도에 관련된 또 하나의 각도가 나오고 그거에 차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일부 학생들, 저희 재수학원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이거 특수학 나오는 건 45도밖에 없지 않아요? 라고 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당연히. 그잖아. 이게 만약에 60도였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먼저 변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근데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30도, 15도야. 그럼 이 각도가 몇 도가 나올까? 135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삼각형 PBC에서 뭘 쓸 수 있죠? 사인 법칙을 씁니다. 그쵸? 그럼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뭐 분의 135도 분의 몇 나오죠? 2루트 3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사인 몇 도 분의 사인 30도 분의 몇입니다? PC입니다. 라고 하는 이거를 써가지고 먼저 PC의 길이를 구합니다. 사인 법칙을 통해서. 그럼 사인 법칙을 써버리게 되면 여기서 PC 길이는 몇 나오냐 하면 루트 6이라고 나오게 돼요. 이렇게. 이건 계산이니까 뭐 어렵지 않겠죠. 그럼 이 길이가 루트 6이에요. 이제 얘 나왔어. 그럼 이 길이 루트 6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또 뭘 구해야 될 거니?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이 각도도 구해야 되거든요. 이 각도. 이 전체. 각도 C. 그럼 각도 C인데 이 각도가 지금 60도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60도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어쨌든 이 각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각도도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지 않나? 라고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이 각도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왜? 이 길이 주어져 있고 이 길이 주어져 있고 이 각도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또 한 번에 뭘 쓰는 거지? 사인 법칙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조그만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한 번, 큰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큰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써버리게 되면 두 번째 케이스는 뭐라고 나오겠어? 사인 몇 분의 60도 분의 몇이 되는 거죠? 2루트 3이라고 하는 결과는 사인 C분의 몇 나옵니다? 2루트 2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 2하고 약분될 거고 그 다음에 얘 곱해버리게 되면 루트 3C라고 하는 결과가 얘가 2분의 루트 3 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6 되겠네요. 그쵸? 그럼 약분시켜버리게 되면 C라고 하는 결과는 사인 C죠. 쏘리. 루트 3 사인 C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인 C라고 하는 결과는 나눠버리면 2분의 루트 2입니다. 즉 몇 도가 나오는 거지? 45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따라서 C값이 45도가 나오게 되고 C값이 45도가 나왔으니까 이 각도는 몇 도가 나오는 거지? 30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각도가.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씩 매칭식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만 구하면 이제 끝날까요? 이 B의 길이만 구하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B의 길이는 뭐로 구한다? 세 번째는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삼각형 똑같이 또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죠. 그러면 몇은 12는 뭐 2루트 2의 제곱 8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다가 몇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그 다음에 B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입니다. 라고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얘는 B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오죠?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이 2차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쓰는 거지? 근의 공식을 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근의 공식을 써버리게 되면 B는 이거는 그냥 결과 볼게요. 얘 근 써버리게 되면 얘는 루트 2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6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B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길이도 구했고 그 다음에 각도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원하고자 하는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루트 6 곱하기 그 다음에 루트 6 플러스 루트 2에다가 사인 몇 도? 30도입니다. 라고 들어가서 써버리게 되면 정답이 몇 번? 3번이 정답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 엄청 심플하게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모르겠어요. 지금 이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작년 수능 베이스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문제 배치가 다 똑같습니다. 거의. 알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빈칸 채우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수능에 빈칸 채우기 문제가 없어서 여기서도 빈칸 채우기 문제를 없애고 그냥 삼각함수에 이런 일반 계산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긴 한데 보통은
재작년 수능이나 이런 데 보면 빈칸채기 문제가 삼각함수로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증명 과정을 낸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는 도형적으로 한 문제는 꼭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12번은 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서 A, B가 ET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당연히 여러분들 안 되겠죠. 그쵸?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에 보면 얘 기울기가 뭐라고 돼 있어요? 1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지금 그 직선 L이라는 이 직선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L은 Y 이꼴 X 플러스 K입니다. K 그냥 GT라고 두셔도 되고요. 그럼 지금 보다시피 이런 포물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포물선에서 여기에 이런 직선이 지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 기울기가 1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것도 제가 수업하면서 엄청 강조했잖아요. 기울기가 주어지면 삼각비를 준 거라서 이걸 가지고 꽤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A고요. 얘가 B입니다. 그럼 이 길이가 ET라고 주어졌다는 얘기는 결론은 뭐가 되겠어? 이렇게 직각사각형을 만들면 얘는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t가 되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결과는 몇이 나오냐면 루트 2t가 나옵니다. 그럼 루트 2t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여기에 근을 우리가 알파라고 두고요. 얘의 근을 우리가 뭐라고 둔다면 베타라고 둔다면 결론은 몇 대더라? 베타 빼기 알파가 루트 2t입니다 라고 주어지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이 문제는 경찰대 사관학교에서 주로 나오는 공식인데 요즘에는 수능이 어려워져서 수능에서도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잖아. 이게 두근의 무슨 공식? 차공식. 그러니까 두근의 차공식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얘는 지금 이 포물선과 얘와의 연립이라서 뭐가 되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k 이꼴 빵 됩니다. 그럼 여기에 두근이 알파, 베타가 될 거고요. 여기에 두근의 차가 나옵니다. 그쵸? 그럼 두근의 차를 구하라는 건데 얘는 근각에서 관계의 변형이죠.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문제를 푸셔도 되는데 보통 두근의 차 공식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지? 얘는 A분의 루트 몇으로 외우라 그랬었지? D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가 A분의 C, 그 다음에 두근의 차는 A분의 루트 D거든요. 이 D는 판별식이에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얘의 결과는 몇 대야 되는 거냐면 A분의 루트에다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다 됐네. 두근의 차는 루트 2t래요. 루트 2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근의 차 공식은 A분의 1분의 루트에다가 B제곱 1 마이너스 4AC 하면 플러스 4K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4K는 2T제곱일 거고 넘기면 4K는 2T제곱 마이너스 1일 거고 누구로 나누면 4로 나누면 결과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따라서 GT는 4분의 2T제곱 마이너스 1 됩니다. 그치? 네. 그리고 그거 들어가시면 결과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다 적으면 GT라고 하는 결과는 몇 대 버리더라? 4분의 몇입니다? 2T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들어가셔서 극한 구하시면 2분의 1 답으로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12번까지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근데 13번부터는 이제 조금 어려워지고 퀄리티가 아주 좋아집니다. 13번은 그랬잖아요. 수원수투의 난이도를 높이는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집합 표현 쓰거나 안 그러면 합성함수 표현 써서 여러분들의 변별력을 저절로 길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주 잘 만든 문제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13번) 이차함수죠.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gx는 sin x입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 값 구하시오예요. 그럼 f2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냥 이거 fx 찾으라는 얘기죠. 즉 a, b 값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a, b 값 찾기 위해서는 어쨌든 식이 두 개 필요할 텐데 얘 또한 가조건, 나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지만 이제 13번 정도쯤 되면 문제를 보자마자 딱 달려들지 말고 이거를 뭘 도대체 물어보고자 하는 걸까? 이런 컨셉을 머릿속으로 잡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컨셉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풀면 꽤 복잡할 것 같은데 이거를 시도할까?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이 시간을 아까 했지만 변수를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이 정도의 시간에 그냥 이거 노가다로 들어갈까? 안 그러면 이거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게 돼요. 그거를 항상 훈련하면서 여러분들이 최적화된 걸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나마 13번은 제가 수초 수업하면서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뭐지? 합성함수는 고등학교 과정상 미적분을 택한 선택 과목에서 나오지 않는 한 풀이법이 하나야. 이거 그래프 그린다 안 그린다? 웬만하면 그래프 안 그립니다. 그렇죠? 왜? 고1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고1 과정의 합성함수 문제는 뭐에서 문제 풀죠? 치환입니다. 치환.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함수 해석이 들어가요. 잘 보세요. 먼저 가조건은 그냥 아주 심플한 조건입니다. 가조건은 뭐죠? g의 ax의 제곱이에요. 그럼 gax의 제곱이 1이라는 얘기는 그냥 g의 ax가 몇 대 버리는 거지? 뿔마 1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g의 a파이구나. a파이의 제곱이죠. g의 a파이의 제곱이 1 나온다는 얘기는 g a파이는 뿔마 1입니다. 그럼 이제 a파이 집어넣읍시다. 그럼 a파이 집어넣으면 사인에 a파이는 뿔마 1 나오는 거라서 이거 그냥 A값 공짜로 나옵니다. A값은 몇 나오죠? 2분의 1이거나 2분의 3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4점짜리가 돼버리면 케이스 분류를 여러분들한테 직접 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선택권을 여러분들 주는 거거든요. 야, 이거일 때 한번 너희들이 나눠서 해봐. 이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A는 둘 중에 하나야. 그럼 A는 이미 찾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A는 찾은 상태에서 이제 B를 찾아 나가야 돼. 그럼 이제 B를 찾는 거는 나조건이겠죠. 그럼 나조건 보시면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방정식이래. 그럼 이제 나조건 보시면 F에 gx 이꼴 빵이래요. 근데 이거의 모든 해 합이 2분의 5파이래요. 그럼 잘 보세요. 합성함수의 근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고등학교 1학년 함수 파트에서 우리는 고등수학 하에서 이걸 다 치환해서 문제를 풀거든요. 정석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면 gx를 t로 치환해요. 그럼 t로 치환하면 f의 t가 0입니다. 근데 그냥 무작정 풀지 마십시오. 요즘에 이런 문제는 수능도 잘 나오고요. 어디도 잘 나와? 사관학교랑 경찰대도 어마어마하게 잘 나옵니다. 뭐죠? 이차 함수 해석이에요. 이차 함수 해석. 그럼 봐봐. ft가 빵 돼야 되는데 ft가 빵 되는 t값을 찾으면 되거든? 그럼 얘가 서로는 두실근일 수도 있고 몰라요 아직. 근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근이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 왜? 여기에 근이 없으면 t값이 없는 건데 그럼 x값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모든 근의 합이 2분의 5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거는 무조건 근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중근이 됐건 실근이 됐건. 근데 지금 a가 다 뭐죠? 2분의 1과 2분의 3입니다. 그럼 여기에 2분의 1과 2분의 3이 들어가면 바로 머릿속에 포물선이 그려져야 되는데 대칭축이 어디에 쏠려 있지? 왼쪽 음수에 쏠려 있습니다. 맞죠? 대칭축이 음수예요. 그러니까 대칭축이 음수니까 얘가 됐건 A가 얘가 됐건 얘가 됐건 얘는 포물선을 그리면 이 포물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 대칭축이 어디에 있다고요? 음수에 있단 말이에요. 음수에. 이렇게 음수 쪽에 있어. 그러면 당연히 한 근은 뭐로 고정이다? 음수로 고정입니다. 그잖아. 얘는 음수로 고정이에요. 그럼 나머지 한 근, 이 놈 베타라는 근은 어떻게 돼요? 이 베타라는 근은 뭐죠? 양근일 수도 있고 음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봐야 알아? 사인 그래프랑 만나는 걸 보고 2분의 5가 되는 걸 우리 보고 찾으라는 거거든. 이런 게 역수적 문제예요.
결론은. 그러면 봐봐 이제 t는 그러면 알파 베타래. 따라서 t는 알파 베타니까 여기에 이제 집어넣겠지. 그럼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니? t가 알파니까 얘가 알파, 얘가 베타예요. 그러면 sin x는 알파이거나 sin x는 베타입니다. 그리고 이 놈은 뭐가 되더라? 음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알파는. 그잖아. 그럼 봐봐. 우리 이제 그래프를 그릴게요. 사인 그래프랑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한 쪽입니다. 딱 2파이까지만 보라고 돼 있어. 그럼 여기서 이게 2파이예요. 알파 음수니까 음수 상수함수 그어봐. 음수 상수함수 아무 데나 그을게요. 어디다 그어도 얘는 합은 동일합니다. 그쵸? 대칭성 때문에. 그럼 얘가 결과적으로 따지면 y 이꼴 알파랑 만나는 근이거든요. 이게 x의 1과 x의 2라고 칩시다. 그럼 아직 이 베타는 양인지 음인지도 모르는 상태지만 봐보세요. 얘가 알파 x1, x2거든요. 그럼 x의 1이랑 x의 2를 더하게 되면 이 결과 몇 파이 나오죠? 3파이 나옵니다. 맞죠? 이거는 대칭성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사용해도 돼요? 주기성을 사용해도 되는데 그냥 대칭성 쓸게요. 얘와 얘의 중점좌표가 2분의 3파이잖아. 맞죠? 그럼 따라서 2분의 x1 더하기 x2가 2분의 3파이니까 x1 더하기 x2가 3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해야 될 게 뭐가 되겠어? 이제 문제의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는 거야. 이 새끼들 왜 2분의 5파이로 존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이거는 3파이면 2분의 5파이가 2.5거든요? 그럼 얘보다 벌써 작아요. 그럼 근들의 합이 얘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말도 안 돼. 맞잖아. 근데 음수군은 100% 존재해야 된대. 아니, 그러면 음수는 지나가야 되는데 1억 따위로 만나면 3파이가 나와서 2분의 5파이보다 항상 크거든요. 그럼 조건의 모순이에요. 그럼 뭐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 그쵸? 네. 정한 거야. 끝난 거야. 알파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이건 필요 없고 얘는 중근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y 이꼴 마이너스 1 될 거고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때 이 근은 그냥 몇 나와야 되는 거죠? 이 근은 2분의 3파입니다. 맞죠? 맞아.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렇게 두 개의 근을 더해서 구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냥 근은 x는 2분의 3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주어지게 되고 나머지 한 근만 더 찾으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 한 근은 뭔지 알겠네. 뭐여야 될까? 양수여야 됩니다. 그쵸? 왜? 얘마저도 음수면 어떻게 되겠어? 또 음수야. 그럼 또 3파이가 될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고 양수군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양수군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어버리게 되면 이 양수군에 의해서 여기에 x의 1, 여기에 x2가 되고 x의 1 더하기 x의 2는 몇이 나와버리더라? 파이가 나옵니다. 그쵸? 그잖아요. 그러면 딱 이거와 이거 더하면 2분의 5파이네. 문제에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랬어요? 그럼 이제 됐잖아요. 한 근은 마이너스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 지금 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포물선에 한 근이 몇이라고요? 마이너스 1인 거야. 그치? 그리고 한 근은 뭐라는 거죠? 양수라는 거야.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A가 2분의 1일 때, 2분의 3일 때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지만 이것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머릿속에 그려주셔야 된다? 대칭축이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쵸? 맞아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함수 해석이. 왜? 봐봐. 만약에 y는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x 더하기 b라는 그래프와 y는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 x 더하기 b라는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대칭축이 어디에 있죠? 얘 그냥 미분하면 됩니다. 그쵸? 미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맞아요? 그럼 얘 마이너스 4분의 3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은 0.75란 말이야. 그러면 0.75의 대칭축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를 지나야 된대. 그러면 얘가 0.75면 여기에 이제 y축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포물선이 요 따로 지나갑니다. 좌우 대칭이니까. 맞잖아. 그러면 1이 근이고 마이너스 1이 근이고 얘가 0.75, 즉 4분의 3이니까 여기는 0.5겠죠. 2분의 1이겠죠. 마이너스. 그러면 두 군 다 음수가 돼버려요.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원래는 대입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잖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입니다라고 하면 B값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는 끈을 더 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얘는 탈락이에요. 얘는 바로 탈락이고 얘는 대칭축이 4분의 1이니까 맞잖아요.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여기 지나려면 이렇게 그래프가 지나가겠네. 양수는 나오는 거 맞네? 라고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그냥 이게 바로 답이라는 거 채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0입니다가 나와야겠죠. 그럼 여기서 B값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B가 몇 나옵니다? 0입니다라고 하면 B값 나올 거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정답 나오겠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합성함수 해석이에요.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약간 출제자 의도를 파악해 보는 거야. 왜 2분의 5라고 줬을까? 그쵸? 그리고 음수군은 100% 맞는 근인데 음수군이 되면 어디 있든지 간에 무조건 3파이네? 2분의 5보다 큰데?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13번 문제는 꽤 잘 만든 문제고 정답률이 이제 좀 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답률이 보통은 평균 정답률이 한 5%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확통택한 친구들이 정답률은 한 2, 3%밖에 안 됐고요. 미적택한 친구들은 거의 한 55% 이렇게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률의 차이가 좀 꽤 컸다라는 문제지만 엄청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4번. 14번도 작년 수능을 여러분들이 아직 안 풀어보셨을 수도 있고 풀어봤을 수 있는데 그건 기출분석할 때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작년 14번은 너무 잘 만들어서 좀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작년 14번 문제가 지금 22번이랑 좀 비슷합니다. 극한 주고 막 이래서 극한으로 표현된 함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4번은 14번의 위치에 비해서는 조금 쉬워요. 그리고 쉬운데 얘는 계산이 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산 능력을 보는 건데 요즘에 딱 이래요. 수능도 딱 이렇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관학교도 더더욱 그렇지만 계산이 더러워서 시간을 계속 잡아먹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100분이라는 시간이 막 촉박해지고 막 시간이 부족하니까 점점 안 풀리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딱 계산 능력만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보세요.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한 게 A, B, K가 모두 양수래. 그리고 fx는 ax라고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모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그럼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면 공짜로 우리는 식이 몇 개 나오죠? 2개 나옵니다. 맞아요? 어떻게 되죠? 여기에 k 집어넣은 거랑 여기 k 집어넣는 게 같다. 미분에서 k 집어넣는 게 같다 라고 하는 2개의 식이 공짜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문제를 딱 봐.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는 딱 글자를 보자마자 식이 2개 나오네. 근데 미지수가 몇 개라고요? 3개야. 그치? 그러면 식보다 미지수가 하나 더 많아. 그러면 이럴 때는 문제 못 풉니다. 그잖아요. 왜? 미지수와 식의 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보통은 식보다 미지수가 하나 더 많으면 A, B, C 또는 미지수 3개끼리의 뭐가 나오죠? 관계식이 나와서 한 문자로 정리가 가능해요. 한 문자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잘 보세요. A 플러스 B가 3이래. B 플러스 C가 6이래. 이렇게 되어 있으면 미지수가 3개라서 이거 문제 못 풀어요. 못 풀지만 여기에 A, B, C를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문자라는 게 봐봐. 여기서 B는 그럼 뭐가 나오는 거지? 3-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b 대신 3-a 집어넣으면 c는 6 빼기 b가 되는 거고, 여기 들어가면 c도 b에 대한 식으로, a도 b에 대한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 뭐냐? b도 a에 대한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면 c도 a에 대한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모든 문자들을 한 문자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는 이거 뭐야? 그냥 여기에 a, b, k를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a, b, k 어떻게 구해요? 가족금 기억부터 봐봐. 기억부터 보면 한 문자를 띡 줘요. 그 한 문자를 띡 주니까 나머지 애들이 저절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그거를 너희들이 추적해낼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이거는 잘 보세요. 일반화시켜서 들어갈 거냐? 안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은마다 계속 숫자를 대입해서 풀 거냐? 이걸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킬러급에 있는 문제는 어쨌든 저는 일반화시키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는 게 좋다는 게 무슨 얘기겠어? 첫 번째 식은 뭐냐 하면 여기에 K 집어넣은 결과랑 그 다음에 여기에 K 집어넣은 게 같습니다. 식 하나 나왔죠. 미분 가능하다 되어 있으니까 우선 연속이에요.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한 개 같아야 되는 거죠. 얘 미분해서 K 집어넣는 거니까 얘 미분하면 A가 될 거고요.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4B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K 집어넣는 거랑 또 똑같아요. 그쵸? 그럼 위에다 K 집어넣으면 그냥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K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K 더하기 몇 B가 되는 거죠? 4B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아니 식도 더러운데 여기서 한 문자로 정리가 된다고요? 이거 미분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될 겁니다. 왜? 이 밑에 식에다가 뭐 곱하죠? K 곱하면 됩니다. 맞죠? 그럼 얘 K 곱하면 AK, AK 똑같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우변이랑 여기에 K 곱한 식이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 됩니다. 그쵸? 연립하면. 그럼 따라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K의 제곱 더하기 4BK 마이너스 3B 제곱이 여기다 K 곱하면 마이너스 2K의 제곱 더하기 4BK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아이고 4BK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기면 몇 되는 거죠? 아니다.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기면 결과적으로 K의 제곱이 몇 B제곱 되는 거죠? 3B제곱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K는 몇이 나오는 거지? 루트 3B입니다. 라고 주어져요. 말씀드리고 그냥 한 문자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요? 라고 하면 이제 K를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K를 B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으니까 A도 B에 대한 식으로 표현합시다. 그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몇 나오게 되는 거죠? A는 몇 나오니? 4 마이너스 2루트 3B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고 우리는 식 맞겠지? 네, 이렇게 주어집니다. A, B. 그렇죠? 그럼 이제 기억은 이거랑은 관련이 없는 식이에요. 기억은 왜 그러겠어? A가 1이면 FK가 1이래요. 왜 그러겠어? 어차피 연속 그래프고 미분 가능하니까 K는 여기에 등호가 있긴 하지만 이거랑 서로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그럼 A가 1이면 여기 1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fx는 그냥 x가 돼버리는 거니까 여기다 K 집어넣으면 그냥 이게 뭐가 될까요? K가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기억은 그냥 연속성이 여기서 그냥 바로 참입니다. 맞나요? 그잖아. 어차피 여기에 K 집어넣는 거랑 여기 K 집어넣는 거 똑같잖아. 그럼 FK를 우리가 뭐라고 둘 수도 있어요. FK를 그냥 AK라고 둘 수도 있어요. 여기다 K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K 집어넣으면 된다고. 연속 그래프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A가 1이니까 A가 1이면 얘 1일 거고 그럼 이제 FK는 몇 나올 거고 얘가 K가 나올 거고 근데 A가 1이면 A 1 들어가면 이제 쭉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억 자체는 A가 1이면 프라임이구나. 쏘리. 더 쉬운데? 네. 미안해요. 그러면 얘는 F 프라임 K는 그냥 바로 1 나오겠네. 그치? 왜? 잘못 봤습니다. 전 FK가 1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보다시피 얘가 1이면 얘 기울기가 1인 거잖아. 맞죠? 그럼 접선 기울기가 1인 거니까 1에서의 기울기가 1인 거니까 당연히 미분에서 1 집어넣으면 K 집어넣으면 1입니다. 라고 주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안 봐도 참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보세요. K가 2래요. 이미 우리는 다 구해놨잖아. 그럼 니은도 그냥 참이겠네. K에다 2 집어넣어. 그쵸? K가 3이구나. K에 3 집어넣어요. 그럼 K가 3 집어넣으면 B는 몇 나오죠? K가 3이면 B는 루트 3입니다. 그럼 B 자리 루트 3 집어넣으면 A는 몇 되는 거죠? 4 루트 3 마이너스 6 나오겠네요. 그쵸?
따라서 니은도 그냥 참입니다. 그냥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근데 디귿이 제가 이걸 풀면서 아니 이걸 이렇게 진짜 해야 되나? 이 계산을 정말 할까 말까를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시간이 계속 가잖아. 저도 시간 주고 풀었으니까. 그냥 가자. 계산하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계산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더라고요. 디귿 보시면 뭐예요? FK랑 F'K가 서로 같대요. 그럼 FK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FK란 말이야. F'K는 A란 말이죠.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는 FK와 F'K가 같다는 얘기는 FK는 AK고요. F'K는 그냥 A입니다. 그쵸? 근데 A가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귿 족보는 K가 몇이라고 준 거지? 1이라고 준 겁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럼 K가 1이라고 준 거니까 K가 1이면 여기 숫자 다 나옵니다. K가 1 되면 B는 루트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B가 루트 3분의 1이면 A 값 다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얘에 의해서 K에 의해서 우리는 누구도 구할 수 있냐 하면 B는 루트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A라는 결과도 나옵니다. 루트 3분의 1 들어가면 루트 3분의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입니다? 2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A 값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하자는 거야? 그래프로 둘러싸인 문의 넓이 구하자는 거거든요. 그럼 넓이 구하자는 건데 얘 계산해 보면 얘 그래프 이렇게 될 거예요. 보세요. X축 있고요. Y축 있는데 지금 K가 1이잖아요. K가 1이에요. 1. 그럼 K가 1일 때 어쨌든 이런 직선이 됩니다. 여긴 직선이에요. 그리고 1보다 큰 쪽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런 포물선이 돼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원래 포물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요거는 필요 없고요. 이 넓이를 구하자는 거야. 즉 여기서부터 요만큼 얘는 직선, 그 다음에 여기서 포물선 이렇게 갈아탄 요만큼의 요 넓이를 구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인수분해가 되는 그래프니까 이게 3B라는 거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얘는 결과적으로 직선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1에서 이 그래프가 달라지는 것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는 얘 계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적분을 해버린 거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럼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 적분할 필요 없죠. 이거는. 얘 y = ax입니다. 그럼 얘 y = ax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a가 될 겁니다. 맞죠? 1 곱하기 a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넓이는 2분의 1 a고요.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어디까지? 3b까지. 그리고 저 주어진 식을 그냥 적분해 버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손가락 힘만 그냥 필요한 거였던 거야. 어차피 다 관계식은 주어져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 정리하면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땡큐하게 나와요. 보세요. 이거 지울게요. 제 적분 계산한 거를 보면 제 적분 계산한 거 그냥 결과를 나열할게요. 제 결과 다시 나열하면 다시 한번 쓸게요. 2분의 1 a 그 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랄 몇 서부터 1부터 3b까지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4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의 제곱 dx 이렇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걸 전개하면 얘 뭐가 나오냐? 이렇게 돼요. 그냥 말 그대로 부정적분한 다음에 윗끝하고 아래끝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고맙게 누가 사라질까요? 얘랑 얘가 사라집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A가 누구였어? A가 루트 3분의 4 이거니까 2분의 1에다가 루트 3분의 2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1 나올 거고 B가 몇 나오는 거죠? 루트 3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나올 거고요. 이거 제곱한다면 3 곱하면 1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그냥 알아서 다 소거되고 남는 거는 3분의 1이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쵸? 네. 그냥 식으로 푼 겁니다. 시간의 압박감을 느끼면 선생님도
그냥 풀어야겠다. 다른 고민할 필요 없겠다라고 이제 들어간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관계식 찾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넘겨봅시다. 넘겨보면 15번인데요. 15번도 정답률이 세보다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14번도 정답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답이 기억, 니은, 디귿이어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작년 수능은 답이 기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는데 이거는 정답이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거의 국룰이잖아, 국룰. 모르면 기억, 니은, 디귿.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정답률이 생각보다 엄청 높았어요. 이게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15번 정답률이 19번 정답률보다 높았습니다. 19번 속도 가속도 문제보다 높았습니다. 19번은 정답률이 37%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아까 좀 전에 풀어드렸던 14번은 정답률이 40 몇 퍼센트야? 막 44% 막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 다음 15번. 15번은 실제 선생님은 해설지 방식대로 풀었습니다. 근데 해설지 방식대로 안 풀고 이제 다 풀고 나서 이제 50분 동안 다 재고 나서 푼 다음에 시간 압박감 때문에 해설지 방식대로 저도 똑같이 풀었는데 이거 그냥 나열을 하면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냥 나열해 볼까? 그때도 계속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거리를 압박감 때문에 이제 하다가 한 가지의 컨셉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떤 게 좋을 거냐. 근데 제가 이제 수열의 기납 측정의 진도를 이제 나갈 건데 우리 이 수열의 기납 측정의 문제는 항상 기초를 분석하다 보면 항상 뭘까요? 정방향으로 추적해 나가는 방식과 역방향 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게 빠를 수도 있고 똑바로 가는 게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빠르다 느리다를 얘기하기 쉽지 않아. 이게. 근데 우선은 얘는 보세요. A에 n 플러스 2라고 하는 결과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A에 이 제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찾아낸 건 뭐냐면 A의 1은 1이라고 되어 있고 A의 2, A의 3, A의 4, A의 5, A의 6이고 이게 34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이 항 4개만 찾으면 되는데 이게 15번까지 올라갔다고? 이게 이유가 뭘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해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어차피 우리는 뭐만 따지면 될까? 짝콜만 따지면 됩니다. 짝콜만 따지면 돼요. 근데 짝콜만 따지면 되는데 얘에 대한 수열의 기납 정의를 보면 더한 게 홀수면 홀수를 그냥 그대로 갖다 적으면 돼요. 그쵸? 맞아요. 근데 지금 A6이 몇이야? 34거든요. 그럼 34면 이 결과가 짝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앞에가 예를 들어서 짝홀이었어. 그럼 짝홀 더하면 무조건 뭐가 되죠? 홀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더한 결과 여기다 적어야 돼요. 그럼 그 결과가 홀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잖아. 그러면 이거 뭐야? 얘는 짝홀이거나 뭐일 수는 없어? 홀짝일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럼 얘는 이 두 개의 합이 뭐일 수밖에 없겠다? 짝수일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그 결과가 68이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잖아요. 어차피 짝수면 2로 나누라고 되어 있으니까 짝수를. 그잖아. 그러면 당연히 케이스는 뭐로 나눠지까? 짝이거나 안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홀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썼다가 지울 거라 봐보세요. 칸이 부족해서. 이게 짝짝이야. 그럼 봐봐. A3이 홀이었다면
홀짝 더해야 됩니다. 그쵸? 그럼 홀짝 더하면 그 결과가 홀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짝이래. 그럼 이게 뭐일 수밖에 없니? 짝밖에 안 됩니다. 맞죠? 논리적으로 맞나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이제 얘가 짝이야. 그럼 얘가 짝홀 둘 중에 하나일 거거든? 그럼 짝홀 둘 중에 하나인데 얘가 지금 짝이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홀이면 또 홀짝이야. 그럼 홀짝 돼버리게 되면 또 홀이거든요? 그럼 조건의 모순이에요. 그럼 이것도 결과적으로 뭐가 돼야 되는 거니? 짝이어야 돼. 근데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문제가 뭔지 알겠죠? 첫 번째 항이 홀이래. 그럼 홀이야. 짝이야. 말이 되니? 왜? 홀하고 짝점 홀 나와야 되는데 이 결과가 짝이라고 돼 있잖아. 안 되죠. 짝짝짝짝은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짝짝인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케이스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만 가능한 거니? 여기도 홀수여야 되고 이것도 뭐 해야 되는 거죠? 홀수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랬어. 근데 여기서는 근데 이제 여기서 수용도가 나가요. 보세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 이거 그럼 세 번째 항은 뭐예요? 세 번째 항은 뭐도 될까? 홀도 되고 짝도 다 됩니다. 그쵸? 왜 그러냐면 이게 홀도 되고 그 다음에 짝도 됩니다. 왜? 짝 홀 더하면 홀수 나올 거고 홀 더하면 두 개 더 짝수 아니야. 근데 짝수를 2로 나눈 게 홀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럼 이거 둘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를 감안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봐보세요. 홀, 그 다음에 결과 홀이래. 그러면 얘는 뭐밖에 안 되겠니? 짝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케이스 하나.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도 가능해요? 선생님, 이거 홀수도 가능하잖아요. 왜? 홀 더하면 짝이고 2로 나눈 게 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두 가래끼리 다 가능한데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얘가 지금 홀이래. 그럼 얘가 짝이래. 그러면 얘가 홀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뭐일 수밖에 없겠어? 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서 1, 홀, 짝 이렇게 나가는 방식. 총 얘는 케이스가 몇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더라?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세 가지로. 그럼 이제 세 가지로 압축되니까 잘 보세요. 이걸 가지고 이제 쓰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1이에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요 위에 거라고 쓸게요. 요 위에 거.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짝수니까 2K입니다. 두 번째가. 그럼 짝수면 얘랑 더하면 몇 나오는 거니? 2K 플러스 1입니다. 더하면 홀수니까.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홀수입니다. 이거 짝수입니다. 그럼 이 자체도 홀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랑 더하면 몇 나오는 거죠? 4K 플러스 1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A의 네 번째 항이 홀수가 되는 게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얘랑 더하면 몇 나와야 되는 거지? 얘 홀수고 얘 홀수란 말이야. 그쵸? 그럼 이거 짝수 된다고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몇 되는 거니? 6K 더하기 2입니다. 6K 더하기 2니까 2로 나누면 얘 3K 플러스 1 나오겠죠? 이렇게. 밀립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뭘까요? 얘 지금 홀수거든요? 그잖아. 근데 솔직히 AO도 이미 홀수라는 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AO도 무조건 홀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선생님 K 값에 따라서 짝도 되고 홀수도 될 수 있는데요. 다 될 수 있지만 우리는 홀수인 것만 보겠다는 거야. 왜? 이미 찾아나간 상태에서 찾는 거니까 결과를. 그러면 이 두 개 더한 게 몇 나오면 된다고요? 아까 68이면 됩니다. 맞죠? 네. 그러면 A 여섯 번째 굳이 찾을 필요 없고요. 얘 더하면 몇 되는 거죠? 7K 더하기 2가 68이면 됩니다. 근데 자연수 K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헛고생한 거야. 1번 케이스는 아예 안 됐던 거야. 이것도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뭐인 거죠? 홀수인 겁니다. 2K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상태로 가겠죠? 2K 마이너스 1로 자연수부터 갈 수 있겠네? 2K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얘 두 개 더하면 몇 K 나오죠? 2K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얘를 몇으로 나눠야 돼? 2로 나눕니다. 그렇죠? 왜? 어차피 두 개 더하면 짝수가 될 테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K는 무슨 상태인 거지? 홀수인 상태입니다. 우리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두 번째를. 맞아요. 그럼 얘는 홀수인 상태입니다. 얘 홀수입니다.
그럼 얘 홀수고 얘 홀수니까 이 두 개 뭐 해야 되죠? 더해서 2로 나눕니다. 맞죠? 그럼 홀수 홀수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얘는 3K-1를 몇으로 나눕시다? 2로 나눕시다요. 근데 이 결과도 이미 우리는 뭐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홀수인 겁니다. 맞죠? 왜? 이미 우리는 이 상태를 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거 홀수예요. 그럼 이것도 홀수예요. 그럼 이제 홀 더하는 거야. 그럼 홀 더하면 이 결과 짝수 나올 테니까 더해서 2로 나누겠죠. 그렇죠? 그럼 더해서 2로 나눕시다. 그럼 더해서 나누면 몇 되는 거니? 2분의 4분의 5K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섯 번째 구할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거 두 개 더하면 몇 나와야 된다고요? 68 나오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4분의 6, 11K 마이너스 3인가요? 2 곱한 다음에 이게 몇 나옵니다? 68입니다. 라고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얘 정리해서 계산하면 이거 계산 결과 볼게요. 얘 결과 몇 나오냐면 여기서 K가 25가 나옵니다. 이렇게 K가 25. 그럼 우리는 K 값을 찾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항 찾는 거야. 그렇죠? 그럼 K가 25니까 여기에 25 들어가면 두 번째 항 몇 나오는 거죠? 49 하나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 찾았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세 번째 케이스를 보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케이스는 얘 1입니다. 그리고 홀수입니다. 2K-1입니다. 그리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눴는데 얘 K가 된 건 같습니다. 근데 이 K가 여기서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짝수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이 세 번째 케이스를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짝수예요. 얘는 홀수야. 그럼 이거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될까요?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 짝 홀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네 번째 항 홀수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 홀수야. 그 다음에 아까 얘 뭐라 그랬었죠? 얘 짝수라고 얘기했거든요. 세 번째 항은. 그럼 세 번째 항 짝, 얘 홀이니까 짝홀 더하면 몇 K 되는 거죠? 4K-1 됩니다. 그럼 이것도 홀수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얘랑 더한 결과가 몇 나오면 되는 거죠? 7K-2가 몇 나옵니다? 68입니다. 라고 주어지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K가 몇 나올까? 10 나오겠지. 따라서 K가 10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몇 나오는 거죠? 19입니다. 맞죠? 따라서 우리는 몇하고 몇? 19랑 49를 더하면 68이 정답입니다. 라고 한 3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고 이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렸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이씨 한번 나열해보자 라고 했더니 이게 더 빠른 것 같아. 제가 이건 이제 종치고나 제가 푼 거 이제 시간 다 재고 나서 푼 거예요. 이거 지울게요. 이 논리력 근데 중요합니다. 알겠죠? 역추적하는 논리력 되게 중요해요. 이거. 근데 이제 보세요. 두 번째 풀이법은 뭐냐면 이거는 조금 더러워요. 지울게요. 이런 논리력은 다 필요 없고 이제 손가락 힘하고 약간의 논리력만 필요합니다. 뭐 하는 거냐면 첫 번째 항이 몇이에요? 첫 번째 항이 K입니다. 1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이 짝수냐 홀수냐부터 나눠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겠죠. 왜? 얘가 만약에 짝수면 두 개 더해서 홀수일 거고 얘가 만약에 홀수면 두 개 더해서 짝수니까 나눠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얘 두 번째가 뭐일 때가 되는 거지? 짝수일 때입니다. 두 번째 항이 짝수일 때부터 가봅시다. 그럼 두 번째 항이 짝수면 잘 봐. A의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이거든요. 근데 얘 두 개 더합시다. 그러면 3K-1 나옵니다. 아니다. 2K 더하기 1이네. 미쳤나 보다. 2K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100% 홀수겠네요, 이제. 그럼 이제 얘 홀수고 얘 짝수니까 얘 더하면 몇 나오는 거죠? 4K 플러스 1입니다. 순조롭게 가나요? 그럼 이거는 100%또 홀수입니다. 그럼 얘도 홀수입니다. 그럼 홀이니까 얘 또 뭐 할까? 짝수겠죠. 그럼 더해서 2로 나누면 몇 나오는 거죠? 3K 플러스 1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그랬잖아. 선생님 이거 K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짝수가 될 수도 있고 홀수가 될 수 있는데요? 맞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는 홀수가 100% 맞거든요? 그잖아. 그럼 이게 뭐일 때? 짝수일 때랑 이게 뭐일 때? 홀수일 때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구분하면 K값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그냥 이게 만약에 홀수였다면 이게 만약에 짝수였다면 이게 홀이죠. 이건 100% 홀수입니다. 얘가 짝수였다면 그냥 더하면 돼요. 그럼 7K 더하기 몇이 되는 거지? 2입니다. 2. 그리고 이 밑에 거는 여기서도 규칙이 있습니다. 이 밑에 거는 뭐죠? 맞나요? 그잖아.
이게 만약에 짝수였다면 더하기만 하면 되고요. 홀수였다면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근데 얘가 몇 나와야 될까? 60이란다. 34여야 됩니다. 근데 이거 나누면 넘기면 32. 7의 아니죠. 얘 이쪽으로 곱하면 68입니다. 넘기면 66입니다. 맞죠? 나오니? 안 나와. 그러면 두 번째 짝이 짝수인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두 번째 짝 짝수인 거는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거구나. 우선 두 번째 짝 짝수는 싹 다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잘 보세요. 이거 지울게요. 이제 두 번째 짝이 뭐인 것만 보면 될까? 홀수인 것만 보면 됩니다. 얘만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귀찮아지긴 하는데 보세요. 그럼 이제 홀입니다. 홀이니까 여기서 얘 홀이니까 얘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몇 나올까요? K가 나옵니다.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뭐냐 하면 K가 뭐일 수도 있어? K가 짝일 수도 있고 K가 홀일 수도 있습니다. 맞죠?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것만 하면 구분하면 끝납니다. 논리적으로. 잘 봐. 이게 결과적으로는 짝일 때와 K가 뭐일 때, 홀일 때를 구분하시면 이것만 구분하면 이제 이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럼 봐보세요. A의 네 번째 항이야. 그럼 얘가 짝이야. 얘 홀이래. 그러면 홀하고 짝 되었으니까 결과 몇이죠? 홀입니다. 그쵸? 그러면 그냥 더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3K-1입니다. 맞나요? 그럼 선생님, 그 다음 거는요? 그 다음 거는 아까 했지만 케이스가 8가지가 나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 선생님, 이것도 그러면 짝일 수 있고 이게 홀일 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홀이면 얘랑 그냥 뭐 하면 될까? 더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몇 나오는 거지? 4K-1일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건 이미 아마 규칙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적었었죠. 얘 그냥 뭐라고 적으면 되는 거지? 4K-를 몇으로 나누면 될까요? 1로 나누면 됩니다. 이랬나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럼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얘 뭐겠어? 얘 홀수입니다. 100% 맞죠? 그잖아. 이건 4K-는 100% 홀수 아니야? 그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얘 계산하면 얘는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1로 간 건데 얘가 뭐일 때라고 지금 가정한 거죠? 홀일 때라고 가정한 겁니다. 맞잖아. 얘 홀일 때요. 그럼 얘 홀이니까 얘 두 개 더해서 지금 짝수가 나온 거 맞죠? 맞아요? 그럼 얘는 7K 마이너스 2가 몇 나와야 될까? 68 나와야 됩니다. 34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게 34입니다. 될까 안 될까? 얘 34가 넘기면 36이게 이거 돼요? 안 된다고. 그럼 이거 결과적으로 K 버려야 돼. 자연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짝코를 떠나서 K가 짝코를 떠나서 얘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니? 자연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잖아. 그러면 선생님 그 다음 거는요? 그럼 그 다음 거는 원래 이거 7K-2인데 그 다음 거는 뭐겠어? 아까 우리 규칙 있다 그랬잖아요. 이 다음 거는 이거와 이거예요. 그잖아. 그럼 이거 짝수야. 그치?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계산하면 얘 뭐가 될 거니?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지금 보면 K가 짝수일 때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도 원래 우리가 고민을 막 하셔야 돼요. 왜? K가 짝수니까. 짝수면 뭐 이 같은 거 들어가 보면 얘 뭐가 되는 거니? 홀수입니다. 맞죠? 그잖아. 이거 홀수예요, 지금. 그잖아. 그럼 이것도 홀수란 말이야, 지금. 그럼 홀인데 이렇게 돼서 나올 수는 없거든요. 원래는 얘는 100% 뭐로 나눴어야 되는 거니? 2로 나눴어야 돼. 맞잖아. 왜? K가 짝수면 이거 짝수 들어가 봐. 뭐 4 같은 거 들어가면 마찬가지고요. 4 같은 거 들어가면 얘 홀수 된다고요. 그쵸? 근데 여기 5 같은 거 들어가면 15에서 1 뺐으니까 짝수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 되게 많은데요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아까 그랬잖아. 저게 홀인지 짝인지를 그냥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뭐만 하면 되는 거니?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나중에 검사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은 7K-2야. 그럼 그 다음 거 뭐가 될까요? 7K-1을 2로 나누는 게 34입니다. 맞죠? 왜? 우리는 항상 이거가 두 개 더한 결과고요. 그리고 얘는 그 두 개 더한 결과를 몇으로 나눈 결과야? 2로 나눈 결과 아니야? 지금 케이스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냥 더해라. 또는 더해서 몇으로 나눠라? 2로 나눠라.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얘랑 더해. 34가 되는지 봐. 얘랑 더해서 2로 나눈 게 34가 되는지 봐봐. 그럼 얘랑 더한 게 68인지 34인지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K가 몇이 나올까? 10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K가 이미 짝수라는 상태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K가 짝수인 게 맞네. 이랬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케이스 분류가 좀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그럼 봐보세요, 이제.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 놈은. 1랑 2랑 그냥 더해요. 그냥 더하면 몇 나오는 거야? 2분의. 몇 나오는 거죠? 10K.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 되는 거지? 3입니다. 그렇죠? 그럼 2분의 10K 마이너스 3이고요. 안 그러면 2분의 3K라고 쓰지 말고요. 그냥 얘 몇이 되는 거죠? K잖아. 그럼 얘는 5K. 5K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얘 결과가 몇이거나 34이거나 또는 5K 마이너스 2분의 3이 몇이거나 68이거나 이렇게 되는군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죠. 왜? 이거 지금 0.5란 말이야. 0.5 넘기는데 5입에서 돼요? 안 되죠. 이쪽은 볼 필요 없이 다 아웃입니다. 이랬어? 그럼 같은 방식으로 밑에 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홀수일 때야, 이제 K가 홀수. 그럼 홀수가 되면 얘 홀이야. 얘 홀이야. 그럼 두 개 더해서 몇으로 나누는 걸까요? 1로 나눌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기서도 길이 몇 갈래기로 갈까요? 두 갈래기로 가겠죠. 얘 그냥 더한 결과. 몇으로 나눈 결과? 2로 나눈 결과. 맞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얘 두 개 더하면 몇 되더라? 2분의 몇 K? 5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분의 5K 마이너스 1.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죠? 네,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얘랑 얘랑 더한 결과 34입니다. 얘랑 얘랑 더한 결과가 68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한 결과가 34입니다. 얘랑 얘랑 더한 결과가 68입니다. 라고 하면 K가 딱 49 하나만 떨어집니다. 나머지는 인수분해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냥 쭉 수용도로 문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왜? 그냥 배수만 찾아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한 논리적인 풀이법은 아까 얘기했던 역추적이 조금 더 합리적인 풀이법이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겠지. 알겠죠? 오케이. 네. 우리 객관식은 다 끝났고요. 좀만 쉬었다가 주관식 문제를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좀만 쉬었다 합시다.